네. 자, 목소리 잘 들리시죠? 네네. 자, 저녁 방송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서 오세요. 오늘은 뭐 지수는 이제 뭐 큰 등락은 없었고요. 네, 변동성이 이제 크게 없었기 때문에 지수는 뭐 안정적으로 잘 끝났다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일단은 이제 지수가 오늘 변동성이 없었던 데는 외국인의 대규모 매도세가 멈췄거든요. 그래서 이제 지수 설명해 드릴 때 이제 외국인의 그 매수 매도 그 동향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해드릴 거고요. 어쨌든 좀 안정이 됐어요. 네. 그리고 환율 얘기 짧게 해드리고 그 다음에 요즘에 이제 테마주가 뭐 좀 제일 핫한 게 이거죠. 뭐예요? 그 천일고속 그죠? 네. 강남 반포에 있는 강남 고속버스 터미널 재개발 60층짜리 뭐 건물 짓는다 이런 얘기가 있었죠. 그죠? 그래서 예 어서 오세요. 그 관련주들이 지금 급등을 해요. 천일고속은 상한가 5개가 나왔고 그 다음에 동양고속도 상한가가 뭐 3개예요 4개예요. 그렇게 나왔고 그 다음에 지금 대성산업이라고 이게 후발주자인데 시간에 오늘도 장중에 14% 급등하고 시간에서 상한가 한 게 있습니다. 대성산업 이게 지금 후발주자인데 후발주자가 나왔어요. 뭐 우리 방에서 이제 지난주부터 매집을 해놓은 주식인데 어쨌든 심하게 흔들고 올라가기 시작했거든요. 그래서 이 부동산 재개발 테마주들이 어떤 식으로 하는지 오늘 그 공략법을 한번 공유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그럼 이제 본론으로 바로 들어가죠. 오늘 일단 이제 코스피 지수를 보시면은 0.3% 상승 마감을 했죠. 그러니까 아침에 시작은 되게 좋았어요. 2.5% 엄청난 그죠? 보기 드문 급등 출발을 했으나 그죠? 네. 시작은 화려했으나 끝은 아주 볼품 없었죠. 그죠? 다 내려왔습니다. 다 반납하고 끝났고 코스닥은 네, 예, 어서 오세요. 네. 코스닥도 아침에 이제 1.3% 급등 출발했지만 끝날 때도 와 여기도 다 내려와서 끝났어요. 이게 아침에 이게 왜 그랬냐면 어젯밤에 이제 미국 증시가 올랐는데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조금 올랐거든요. 반등 나온 거예요, 살짝. 그것 때문에 이제 아침에 삼성전자랑 이제 SK하이닉스가 급등했던 거죠. 네, 급등 출발한 거지. 왜 그랬냐면 정확하게 보시면 다우 지수는 크게 오른 게 없어요. 0.4% 조금 올랐죠, 그죠? 그런데 이제 나스닥이 상대적으로 좀 올랐습니다. 많이. 나스닥을 보시면 네, 플러스 2.6. 오, 세죠? 그죠? 네. 지난주 그 목요일이었죠. 목요일 날 엔비디아가 들었다 놓으면서 만들었던 이 장대 음봉을 많이 좀 회복을 좀 하는 네. 이제 그런 모습이에요. 어쨌든 이제 크게 올랐는데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세게 올랐죠. 4.6%. 그래서 미국의 반도체주 몇 개가 올랐어요. 어제 미국 증시에서 크게 오른 거는 뭐 M7 중에서는 이제 구글이 좀 세게 올랐고요. 구글. 근데 그 외에는 이제 최근에 낙폭과대가 심했던 종목들이에요. 그러니까 뭐 반도체, 그 다음에 뭐 비트코인, 그 다음에 양자 컴퓨터 이런 관련주들이 좀 많이 올랐어요. 낙폭에 따른 반등이 세게 나온 거예요. 반등 나온 거예요. 반등. 그러니까 떨어지다가 이제 브레이크를 잡았다 이 정도로 보시면 돼요. 아시겠죠? 이렇게 보면 되는데 뭐 주요 종목을 잠깐만 보여드리면 구글이 좀 세게 올랐고 그리고 근데 구글도 엄청 과열됐어요. 여기도 장난 아니야 지금. 올해 최저점 대비 지금 100% 이상 상승을 하고 있거든요. 여기도 지금 과열돼가지고 어마어마합니다. 요즘에 개미들이 또 이쪽을 좀 사는 걸로 알고 있고. 자 그리고 엔비디아는 한 2%밖에 안 올랐어요. 그러니까 이 보시면은 어제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많이 올라가지고 반도체 주식이 또 가는 거 아닌가요? 이런 생각을 하실 수 있는데 전혀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고점 대비 20% 이상 떨어지다가 그냥 살짝 브레이크 잡은 정도밖에 안 돼요. 반등이라고 하기도 뭐해. 그렇잖아요. 엔비디아 보시면 되고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여기 좀 세게 올라갔죠. 7%. 근데 여기도 보면은 고점 대비 20% 이상 떨어지다가 그냥 브레이크 잡은 거예요.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렇죠? 특별한 게 있나요? 없어요. 아 그냥 반등 나왔구나. 네, 좀. 그래서 이런 것 때문에 오늘 아침에 우리나라 증시에서 누구야?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가 급등을 했던 거죠. 급등 출발을 한 거죠. 여기 보면은 삼성전자
그죠? 플러스 2%. 시작은 플러스 4%였어요. 상승폭 반납했는데 그냥 SK하이닉스까지 보시죠. SK하이닉스도 보시면 아침에 5% 급등 출발했는데 끝날 때는 마이너스로 끝납니다. 희마리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이건 조정이 시작된 게 맞다니까. 여기 이제 이게 매물대죠. 개미들이 여기서 주식을 많이 샀지 않습니까? 근데 그 박스권을 이탈했잖아요. 이탈해서 3일째 못 돌아오겠는 거예요. 뭐 주가가 잠깐 하락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제 박스권을 이탈할 수는 있는데 대신에 빨리 들어와야 돼. 빨리 못 돌아오면은 문이 닫혀서 못 들어와요. 근데 지금 3일째 못 들어오고 있어. 거래가 없나요? 거래 있어요. 거래량이 있는데 못 들어온다? 문제 있는 거예요. 이거는. 그래서 이쪽에 뭐 SK하이닉스나 삼성전자 이런 거 사신 분들은 죄송하지만 확실하게 물린 겁니다. 확실하게 물렸어요. 잘 생각들을 하셔야 돼. 아셨죠? 네. 그리고 바이오주 얘기 잠깐 해드릴게요. 제가 왜 요즘 그런 얘기 많이 했잖아요. 그 바이오주를 좋게 보는데 코스피보다는 코스닥 쪽을 보셔라.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회사 분할 끝내고 한 달여 만에 거래가 재개됐는데 어떻게 돼요? 지지고 있죠. 그냥 아주 세게 지지고 있어요. 네. 이게 어떻게 보면 나중을 생각하면은 이게 좋은 거긴 한데 당장은 참 그죠? 네. 무서워 보이죠? 네. 여기 지지고 있어 지금. 네. 알고 하세요. 그래서 코스닥 쪽을 강조를 많이 했지 코스피 쪽 대형주는 제가 언급을 별로 안 했잖아요. 참고하시라고. 본 김에 다시 설명드리고. 자, 그리고 외국인과 기관의 수급을 좀 보셔야 되겠죠. 어쨌든 지금은 삼성전자나 저기 SK하이닉스 같은 최근 지수를 끌어올린 주도주들이 숨이 죽어야 돼요. 숨이 죽어야 된다. 요즘에 이제 김장철이지 않습니까? 배추를 가지고 이제 김치를 담그려면 어떻게 해요? 일단 배추에다가 소금을 쳐야 돼요. 아무리 음식에 대해서 모르는 사람도 그건 다 알잖아. 배추에다가 소금을 왜 쳐요? 그러니까 소금물에 배추를 절이잖아요. 왜? 배추를 담그기에 김치를 담그기에는 김장하기에는 너무 얘가 억세니까 숨을 죽여놓는 거예요. 그래서 짜디짠 소금물에 배추를 절이죠. 지금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 이게 뭐예요? 소금물에 절이는 거야 이제. 소금물에 절이는 거라고. 고생 시작이라고요. 여러분들이 배추 입장에서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힘들겠어. 그 짠 소금물에 그죠? 네. 야들야들해질 때까지 그죠? 네. 주식 전문가가 이런 비유 드는 전문가가 별로 없을 텐데 생활형 비유를 많이 들어드리죠. 이해하기 쉬우시라고. 네. 이게 정확하게 이해를 못하면 비유를 이렇게 못 들어요. 편안하게 들으세요. 편안하게. 네. 자, 근데 이제 어쨌든 얘네들이 이제 숨이 죽어야 되는데 숨이 많이 죽었어요. 아까 차트도 보셨죠, 그죠? 못 올라와, 그죠? 거래가 있는데도 못 올라오고. 근데 이제 변동성이 이제 심했었는데 여기 보시면 오늘 외국인이 거래소에서 장중 전체를 봅시다. 장중에 보면은 별로 판 게 없어요. 많이 줄어들었죠. 전체를 보면은 오늘 외국인이 판 게 별로 없어요. 기관은 1,400억 순매수. 외국인은 거래소는 팔았는데 코스닥은 좀 샀고 아주 많이는 아닌데 좀 샀어요. 그죠? 업종별로 볼까요? 업종별로 보면은 외국인이 전기전자를 1,300억 아주 소소하게 조금 샀어요. 큰 의미는 없어요. 이 정도는 조금 사줬다. 이 정도. 기관은 3,000억 가까이 순매수하고 있고, 그죠? 반등을 먹으려고 하는 것 같아. 지금까지 봐서는 그냥 이러고 있는 거예요. 특별한 게 있다 없다? 없어요. 그리고 코스피 쪽에는 아까 바이오주 얘기 잠깐 해드렸지만 외국인하고 기관이 제약주를 팔죠. 바이오 쪽을 파는데 코스닥 쪽은 바이오를 사요. 사잖아. 그래서 이제 이쪽 수급이 더 좋아요. 바이오 관심 있는 분들 참고하세요. 아셨죠? 네. 그래서 아무튼 외국인의 그 변동성이 많이 외국인의 그 순매도세가 많이 이제 죽었어요. 일별 현황으로 보시면은 어때요? 많이 줄어들었죠.
거래소에서 외국인 순매수가 거의 순매도였잖아요. 뭐 거의 막 미친 듯이 팔았어요. 11월 초에는 막 하루에 2조 원, 11월 14일에도 거의 3조 원에 가까이 3조 원에 가깝고 11월 21일 지난주 금요일에는 하루에 3조 원 팔았잖아요. 엄청 팔았는데 지금 많이 줄어든 거예요. 정말 많이 줄어든 거예요. 그죠? 네. 그래서 외국인이 일단은 팔 만큼은 좀 팔지 않았는가, 네,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게 여러분들한테 왜 중요하냐면 자꾸 이제 코스피 대형주에서 급등락이 심하게 계속 나면은 중소형주는 골병 만드는 거예요. 가지도 못하고. 근데 이쪽이 이제 숨이 이렇게 아까 소금물에 절인 배추처럼 쭉 늘어지면서 숨이 죽어야, 그죠? 코스닥이 갈 수 있는 거죠. 이쪽이 잠잠해져야지. 네. 이제 그게 이제 다 됐다, 다 돼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해되셨죠? 네. 그 다음에 이제 그 환율 얘기는 잠깐 해드릴게요. 환율 얘기를 제가 신경 쓰지 마셔라 이런 얘기를 많이 했는데 뭐 여전해요. 신경 쓰지 마세요. 근데 또 너무 신경 쓰지 말라고 하고 아무 얘기도 안 해드리면 또 걱정들 하시니까, 그러면 또 다른 데 가서 또 이상한 거 보고 오더라고. 네. 자, 보십시오. 환율이 어디까지 올라왔어요? 최근에 고점이 1479원까지 왔었죠. 네. 어제. 네. 그래서 어디냐면 환율이 올해 1월 달에 굉장히 높았던 이유는 뭐예요? 정확하게 얘기하면 12월 말이지. 이때 뭐 그 윤석열 계엄 때문에 그렇다고 하는데 제가 정리를 다시 해드릴게요. 아주 객관적으로. 네. 윤석열 계엄 때문에 환율이 급등했던 거는 요거고요. 요거. 그 다음에 여기서 이렇게 올라가죠. 이렇게 올라간 거는 왜 그랬냐면 그때 미국의 트럼프가 당선이 되고 대통령 취임하기 한 달 전인데 그 당시에 기억하실 거예요. 뭐 트럼프 트레이드 뭐 이래가지고 트럼프가 정권을 잡으면 달러가 강세가 될 것이다. 뭐 그래가지고 상대적으로 워낙 약세가 되겠죠. 네. 그래서 환율이 달러 인덱스가 막 올랐어요. 그때 그래서 상승한 거예요. 여기는.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이제 확 급등하죠. 이건 뭐 때문이다? 한동훈이 윤석열 배신해가지고 여기 국민의힘이 탄핵안 그 가결 찬성했잖아. 고노마가 그래가지고. 그죠? 여기는 여기는 트럼프 탓은 아니에요. 근데 아무튼 뭐 달러 강세 때문이고 여기는 한동훈 때문이다. 그래서 이제 뭐 어쨌든 그 이후로 좀 내려왔다가 다시 올라가죠. 요거는 트럼프의 상호관세 부과 그것 때문에 전 세계 증시가 폭락했잖아요. 그래서 그때 변동성, 불확실성 때문에 환율이 급등했던 거예요. 그리고 나서 빠르게 내려왔어요. 어디까지? 1340원대까지. 그리고 여기에서 이제 우리나라는 조기 대선이 있었고 뭐 그냥 그랬어요. 조용히 있다가 한미 관세 협상이 제대로 안 되고 뭐 이제 삐거덕 되면서 올라온 거예요. 윤석열 비상기업 때문에 환율이 올랐다라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가끔가다 있는 것 같은데 그거는 잘못된 해석이라고 저는 봅니다. 그랬으면 이때 이렇게 안 내려갔겠지. 그죠? 네. 트럼프 때문이다? 아닙니다. 트럼프는 강한 달러를 원하지만 달러 강세를 원하는 건 아닙니다. 이 얘기를 환율이나 화폐에 대해서 공부하신 분들 제가 지금 한 얘기를 이해를 하거든요. 미국은 강한 달러를 원하지만 달러 강세를 원하는 건 아닙니다. 말장난하는 게 아니라 그렇게 이해를 하셔야 돼. 강한 달러를 원하죠. 달러 강세를 원하는 게 아니라. 특히 트럼프는 더더욱 그렇고. 근데 어쨌든 이거는 뭐 복합적인 거예요. 복합적인 거. 근데 제가 환율을 이제 보지 마라 이런 얘기 왜 해드렸냐면, 그러니까 뭐 되게 많아요. 일본 이슈도 있고, 그 다음에 뭐 트럼프 이슈도 있고, 미국의 달러에 대한 흐름 뭐 그런 거 이런 것도 있고 이것저것 있는데 현 정부에 대한 문제도 있죠. 네, 그게 제일 크겠지. 네. 왜냐하면 우리나라의 달러가 있지 않고 자꾸 바깥으로 나가거든요. 네. 정치력이 자꾸 만들잖아. 나가는데 그거를 다 일일이 설명하면 이해는 시켜드릴 수 있어요. 이해를 시켜드릴 수 있는데 환율이 왜 이렇게 오르는지 정확하게 이해는 시켜드릴 수 있는데 그걸 여러분들이 다 듣고 나서 개운하다. 이제 환율 걱정 안 해도 되겠구나.
정확하게 이해했으니까 걱정 안 해도 돼. 이게 아니라요. 알아버리면 더 걱정을 해. 이해 가셨어요? 왜 환율을 쳐다보지 말라고 그러는 줄 아세요? 이해를 시켜드릴 수는 있는데 이해를 시켜드리면 더 힘들어진다고. 걱정이 더 많아져. 그래서 네. 그러니까 뭐 아예 보지 말자, 덮자 이런 게 아니에요. 그냥 여러분들이 해결할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냥 아예 신경 쓰지 말라는.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게 없어. 알면 알수록 더 힘들고.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정책 당국자들이 정책 하는 사람들이 알아서 해야 될 문제예요. 이재명과 그 밑에 있는 뭐 그런 관리들이 해결할 문제지 여러분들이 걱정하신다고 달라질 게 아무것도 없어. 그러니까 아예 신경 쓰지 말라고. 근데 왜 다른 것도 보지 말라고 그러느냐? 정부 정책에 대해서 비판적인 입장을 취하지 않고 환율이 왜 올라갔는지를 분석을 하잖아요. 그러면 다 이상한 소리야. 네. 이게 뭐냐면 환율이 왜 올라갔는지 아까 제가 여러 가지 이유가 있다 그랬어요. 그걸 다 같이 얘기를 해줘야 돼요. 근데 지금 기성 언론이나 아니면 이제 뭐 그 채널 구독자 시청자가 많은 이제 큰 경제 유튜브 이런 채널 있지 않습니까? 경제 콘텐츠를 다루는. 근데 그런 유튜브 채널에서는 당연히 권력 눈치를 볼 수밖에 없죠. 그죠? 그 다음에 뭐 그쪽 자기들 시청자 중에 정치적인 색깔을 띠는 사람들 있잖아. 그러니까 그 사람들 눈치를 많이 본다고. 그래서 정부의 비판적인 얘기를 하지 않아요. 안 한다고.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그 컨텐츠나 이제 그 환율 분석한 그런 이제 영상을 그런 이제 강의를 들은 사람들은 잘못 알게 되는 거예요. 정확하게 알아야 되잖아. 근데 정확하게 얘기를 못 한다니까 이 사람들이. 그 사람들 입장은 이해는 해요. 저도 이제 그 사람들 비판하는 거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볼 필요가 없다고. 아시겠죠? 그러니까 한쪽만 보게, 한쪽이나 다른 것만 보게 하고 그쪽은 얘기를 안 해. 아니 어떻게 환율 올라가는 이유가 서학개미 때문입니까? 말 같지도 않은 소리지. 네. 응? 서학개미 때문이라 그러잖아. 또 다른 뭐 이유를 대던데 아유 그건 아니에요. 네. 그래서 결론이 뭐냐? 그냥 보지 마세요. 신경 쓰지 말라. 아셨죠? 근데 요즘에 이제 자꾸 이제 언론들이 그죠? 네. 환율 뭐 1,500원 뭐 다 돌파 임박 이러면서 막 겁을 주잖아요. 그죠? 네. 그러니까 보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면 걔네들도 뭐 답이 없어요. 정답도 없고 여러분들한테 뭐 어떤 방향을 제시해 줄 능력도 없고 관심도 없어요, 얘네들이. 근데 맨날 떠들어대는 게 뭐냐? 환율 1,500, 1,500, 1,500 이런다고. 근데 그걸 계속 듣고 있으면요, 불안하기만 하지 나아지는 게 아무것도 없어. 그래서 아예 신경을 꺼라 그랬던 거예요. 응? 환율에 대해서 신경을 끄셔라 그냥. 요즘에 개미들이 주식이 바닥인 것 같아요. 이제 대형주가 꺾인 것 같아. 중소형주를 사서 공략을 하면 돈을 좀 벌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개미들이 주식시장으로 확 안 들어와요. 왜 그럴까요? 환율 때문에 그래. 환율이 이제 불안한 거지 이제. 야, 이러다 또 외환위기 오는 거 아니야? 나 이 정권에 대해서 조금 이제 난 걱정이 있는 사람인데 이거 혹시 잘못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응? 뭐 이 정권의 우호적인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도 환율 이거는 아닌데 이거 외환위기 또 오는 거 아니야 이거? 불안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들어오려다가 안 들어오는 거예요 지금. 응? 그래서 결론은 뭐예요? 신경 쓰지 마시라고. 아 사람들이 그래서 안 들어오고 있구나. 예. 그럼 뭐예요? 중소형주가 앞으로 많이 갈 거란 얘기예요. 많이 간다니까. 저 요즘에 인간지표들 많이 봅니다. 인간지표들 많이 본다니까. 언제부터? 지난주부터. 제 주변 하여튼 뭐 해가지고 인간지표들 많습니다. 보고 있으면은 그 인간지표들이 가리키는 건 뭔지 아세요? 아 중소형주 많이 가겠구나. 대형주 앞으로 고생 좀 심하게 하겠구나. 이 생각밖에 안 됩니다. 인간지표들이 활동하는 게 다 똑같습니다. 응? 다 그렇다니까요 지금. 네. 방금 말씀드렸죠. 왠지 갈 것 같아. 중소형주가 이제 대형주 꺾인 것 같고 근데 확신이 없는 거예요. 제가 요즘에 우리 회원들이나 아니면 주변에 있는 지인들하고 얘기를 해보면 다 똑같이 얘기합니다. 왜 그런 줄 아세요? 3년 동안 중소형주 들고 있다가 고생을 너무 심하게 했거든. 3년 동안. 고생을 너무 심하게 했고. 그래서 그래요. 그래서 오늘 낮에는 우리 회원들한테 그거 가르쳐 드렸거든요. 제가 그 얘기 많이 했잖아요. 문재인 때랑 똑같다고 지금. 그래서 문재인 때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어떤 식으로 올라갔고 코스피 지수가 어떻게 갔고 그 다음에 코스피 대형주, 중형주, 소형주가 어떤 순서대로 올라갔는지 몇 월 달부터 했는지 그걸 다 보여드렸어요.
오늘 총정리해드렸어. 라이브 회원들한테는. 그러니까 보면 대홍주 끝났구나 이제. 중성주 많이 가있구나. 근데 개미들이 이러고 있네? 예, 그때랑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믿으세요. 제가 이제 그런 강의는 여기서 못 해드려요. 라이브 회원들한테만 한 거기 때문에 여기서 그런 거 안 하거든요. 차별화가 안 되잖아, 그죠? 네. 근데 어쨌든 믿으세요. 저 요즘에 방송할 때 막 자신 없게 막 이런 모습 보인 적 있습니까? 자신 있다 그러잖아요, 그죠? 테마주도 자신 있으니까 들어와라. 이제 테마주 움직이기 시작한다 그랬잖아요, 그죠? 지금 보시면 자 오늘은 이제 공부 삼아서 들어보세요. 저희 방에서 수익도 내고 있고. 근데 여러분들을 제가 무방에서는 무료 추천 안 하니까 여러분들은 이제 무료 종목 추천을 안 하면 실력 없는 사람이라 생각하시는데 천만에요. 자신 있는 사람들은 무료 추천 안 합니다. 그러니까 무료 추천을 전문가를 제가 다 까는 건 아닙니다. 그렇게 받아들이지 마시고. 근데 무료 추천을 안 하는 사람들이 실력이 없어서 안 하는 건 아닙니다. 내 회원들이 갖고 있는 내 회원들이 이제 가지고 계신 종목들한테 영향이 갈까봐 얘기를 아예 안 하는 겁니다. 그렇다니까요. 그 회원이 많이 있기 때문에 무료 추천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네. 믿고 따라주는 회원들이 많이 있으시니까. 네. 그런 거예요. 자 보세요. 종목을 천일고속이라고 들어보셨나요? 네. 야 이게 잠깐만요. 천일고속이 오늘 간만에 테마주 얘기 좀 해봅시다. 천일고속. 네. 옛날에 이승환의 천일동안이라는 노래를 참 좋아했었는데 지금 이승환은 싫어하지만 지금 변했더라고 사람이. 옛날에 참 좋아했어요. 요즘에는 꼴보기 싫어. 네. 왜 꼴보기 싫은지 아세요? 네. 나이가 안 들어. 네? 그렇잖아요, 그죠? 네. 나이가 들면은 얼굴이 좀 변해야 되는데 안 변하더라고. 너무 동안이야, 그죠? 네. 천일고속인데 이게 지난주 수요일부터 상한가를 가요. 총 상한가 5개 나왔거든요. 이거랑 이제 같이 시작을 한 게 동양고속이에요. 둘 다 저희 방 보유 종목이에요. 그러니까 동양고속은 저희 라이브 문자반으로 종목 추천에 나갔던 거고, 그죠? 이게 나갔던 건데, 요게 보시면은 자 여기 봅시다. 상한가 3개 나오고 요거는 이제 월요일날 끊겼거든요. 월요일날 상한가 근처까지 갖다 끊었어요. 그래서 이거는 저희 방에서 어제 다 팔아버렸어요. 끝. 근데 이제 천일고속은 옛날에 추천했어요. 이거 추천한 지 꽤 된 거예요, 이거는. 근데 회원들과 같이 갖고 있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옛날에 저희 방에 이제 단기 위주로 하는 방이 있었는데 그때 추천했던 적이 있어요. 근데 그때 수익 났는데 안 팔고 그냥 들고 있던 분들이 계시더라고. 아까 물어보니까 수익이 지금 100%가 넘어요. 당연하지. 상한가 5개나 나왔는데, 그죠? 수익이 많이 나게 있으시더라고. 아마 내일쯤 아마 다 파실 것 같은데 이게 왜 급등했냐면 잘 들어보세요. 오늘 재밌는 얘기거든요. 네. 상한가가 5개 나왔는데 재료가 뭐냐면 이거예요. 지난주 18일날 그죠? 딱 일주일 전이죠. 지난주 화요일날 장 끝날 때쯤에 무슨 기사가 나와요? 네. 49살 반포 강남에 있죠. 네. 고속버스 터미널이 60층 빌딩으로 재개발한다. 이런 기사가 나옵니다. 그래서 요 관련주로 이제 어떻게 돼요? 폭등합니다. 누가? 천일고속이랑 동양고속이. 얘네들이 왜 급등하느냐? 고속버스 터미널 지분을 고속버스 회사들이 갖고 있어요. 근데 이 테마가 처음 생긴 거냐? 아니요. 이미 2008년도에 움직인 적이 있어요. 언제? 2008년도. 이게 17년 전에. 17년 전에. 자, 어떤 거냐면 뉴스 보시죠. 2008년 12월 23일 그죠? 매일경제 뉴스거든요. 강남 고속버스 터미널 수혜주 옥석 가리기 시작됩니다. 이미 17년 전에 이 테마주가 있었어. 예? 이미 오래전부터.
현재 강남고속버스 터미널 지분 5% 이상을 보유한 업체는 그러니까 17년 전입니다. 금호산업, 한진, 천일고속, 한일고속, 뭐 동부건설, 중앙고속 등등이다. 여기에 터미널 부지를 가지고 있거나 터미널 인근 땅값 상승의 혜택을 볼 수 있는 기업은 대성산업과 서주관광개발 정도다. 대성산업이라 나오죠. 뭐 여기 이제 한일고속 뭐 지분이 얼마고 쭈루룩 나오잖아. 천일고속이 한 15% 갖고 있고. 그죠? 이미 있었다고. 예전에 이거 잠깐만 이게 테마젠더를 갔었는데 주식은 기억력의 싸움이거든요. 여기도 천일고속 얘기가 나오잖아. 2008년도에 뭐 이걸 다 팔면은 뭐 1,200억의 뭐 매각대금을 얻는다라고 돼 있는데 생각해 보세요. 2008년도에 아파트 값이랑 지금 아파트 값이랑 똑같아요? 어마어마한 거지 지금. 특정 기업이 이제 부동산을 갖고 있었는데 거기가 개발이 돼요. 그러면 이제 그 부동산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의 가치가 이제 뛰겠죠, 그죠? 그럼 나중에 그 기업이 이제 자기 갖고 있는 재산을 이제 다시 한번 측정할 때가 와요. 그걸 뭐라고 하지? 잠깐 단어가 생각이 안 난다. 재평가. 네. 하게 되면은 어떻게 되겠어요? 자산이 크게 증가하겠죠. 그러면 어떻게 돼요? 주가도 오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가는 거란 말이에요. 가만 보니까 천일고속이 대장이에요. 상한가가 아침에 제일 강하게 가고 점 상한가가 풀리질 않아요. 네 번째에서 잠깐 풀렸는데 또 들어갑니다. 이게 대장이거든요. 상한가 보통 한 3개 정도 나오면 그 다음부터 못 가는데 이거 더 가더라고요. 그 다음에 여기 보면은 그 동양고속 상한가 3개 나오고 네 번째는 못 따라갔어요. 근데 이 정도가 되면은 이제 투자 주의, 투자 경고 뜨고 나중에 심하면 단기 과열 지정되고 그 다음에 뭐까지 걸려요? 투자 이제 거래 정지까지 걸리거든요. 네. 지금 천일고속이 갈 때까지 간 거예요 지금. 상한가 5개 나왔어요. 그럼 뭐예요? 이제 거래 정지 단계로 들어간다고 이제. 폭주하고 있잖아요 지금. 그러면 대장주가 가다가 꺾이면 더 이상 못 가고 단기 과열 지정돼 가지고 뭐 30분 단위 거래를 단일가 거래를 한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새로운 후발주자가 튀어나오죠. 그래서 이제 저희 방에서 동양고속을 팔면서 후발주를 추천한 게 누구냐면 대성산업이에요. 대성산업 언제 추천했느냐? 지난주 목요일날 여기 4,400원 4,400원 정도에서 추천을 했거든요. 4,400원대에서 그날 사자마자 한 8% 올랐어요. 8% 올랐는데 당연히 안 팔았죠, 그죠? 냅뒀어요. 근데 요게 보시면 왜 추천했냐면, 자, 아까 2008년 12월달 기사 보셨죠? 2008년 12월달 2008년 2월달에 기사가 나왔었어. 대성산업 강남 터미널 내에 1150여 평 뭐 있다? 주유소 부지 있다. 대성산업 관계자는 29일 뉴스핀과의 인터뷰에서 터미널 코너 쪽에 주유소를 2개 갖고 있어요. 20년 전에 매입한 겁니다. 언제 산 거야? 88 올림픽 때 샀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죠? 네. 2008년에 20년 빼면 88 올림픽이지 뭐. 그러니까요. 서초구 반포동이랑 일단 많이 올랐겠다, 그죠? 네? 네. 그래서 생각을 하고 있었죠. 이거 후발주자 같은데? 그 대성산업의 차트를 보니까 이렇게 사기 전에 보니까 만들어져 있더라고요. 살짝 만들어져 있고 여기에서 외국인하고 기관의 수급을 받거든요. 테마주가 간단히 얘기해요. 빨리 들어오시라고. 바깥에서 그냥 빙빙빙 돌지 말고. 예? 보세요. 외국인이 갑자기 막 사더라고. 갑자기 11월 달에 연기금도 좀 사고 기관이 들어와요 좀씩. 근데 어쨌든 누구예요? 외국인이 막 사더라고. 이것들 봐라. 어디에요? 제로 나오기 전에 알았나봐요. 당연히 알았겠지. 네? 서울시에서 발표했으니까 그 전에 아는 사람 알지 않았겠어요? 그냥 쫙 사놓은 거예요 지금 여기서 누군가가. 기타 법인 물량도 좀 보이고.
기타 범위 물량이 좀 보이면 좋겠니까 또 이제 호재가 긍정적인 거거든요. 네. 그래서 이거 후발주하러 가겠다. 땅도 있고 땅을 갖고 있는 기업들이 확실하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추천을 했어요. 그날 8% 급등했는데 안 팔았다니까. 뭐하러 팔어, 그죠? 이미 가격 조정, 기간 조정 다 나왔겠다. 올라갈 일만 남은 기업이거든요. 실제 거래가 늘면서 외국인이 들어왔으니까. 그래서 이제 목요일날 들었다 놓는 거 보면서 잘 되겠네 이러고 있었는데 금요일날 마이너스 10% 이상 폭락을 시킵니다. 뜬금없이. 이게 뭐지? 왜냐면은 이제 대저기 뭐예요? 천일고속이랑 이제 그 동양고속이 이제 상한가 막 두세 개 나오고 있을 때 아니에요? 이제 꺾일 때가 됐단 말이에요. 이제 슬슬. 응? 금요일이면은 얘네들이 상한가 3개 나왔을 때예요. 꺾일 때 다 됐네. 올라가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샀더니 그냥 확 꺾여버리는 거 10%. 그럼 매수가 대비 수익 난 건 사라지고 손실이었거든요. 그리고 어제죠. 어제는 조용히 있더라고. 마이너스 한 4%까지 슬쩍 뺀 다음에 어쨌든 뭐 요렇게 있다 조용히 있더라고요. 가만히 생각을 해봤죠. 뭐지 이거? 내가 회원들한테 종목을 잘못 추천했나? 후발주자가 아닌가? 아니 맞는데 땅 있는데 그게 뭐예요? 고민하고 있는데 천일고속을 다시 보니까 상한가가 더 가는 거예요. 그냥 또 가더라고. 상한가가 풀렸는데 또 가더라니까 이게. 서로 알고 있었을 가능성이 높겠구나. 알고 있었을 가능성. 이건 그냥 제 추측이에요. 이거는. 네. 그냥 미리 대성산업을 밀어버린 거야. 누가 알고 들어오는 뭐 저만 알았겠어요? 아는 사람이 또 있었겠죠, 그죠? 그냥 밀어버린 거예요. 나가라고. 속된 말로 꺼져. 나가. 여러분들 갑자기 마이너스 10% 폭락시키는데 이거 누가 들고 있었겠어? 이때 분차트 보실래요? 공포스러워요. 금요일 날이잖아요, 그죠? 네. 아침부터 이렇게 떨어졌어. 이유도 없이 혼자서 막 떨어지는 거예요. 어제는 죽은 듯이 가만히 있다가. 근데 오늘 1시 넘어서 뽑죠. 20% 급등했어요. 왜 급등했을까요? 왜 1시 넘어서 급등했을까? 천일고속이 이제 상한가 들어가 버리면 어떻게 돼요? 과열돼가지고 더 이상 못 가는 일이 벌어지거든. 그러니까 정확하게 타이밍을 애들이 맞춘 거예요, 얘네들이. 그러니까 이거를 딱 장중에 20% 급등시켜서 흔들어 놓고 끝날 때쯤에 종가 관리를 잘 하더라고요. 14%로 살짝 띄워요. 네, 살짝 감아 올리더니 시간에서 뭘로 끝날게요? 시간의 상한가. 시간의 상한가. 잔량도 억수로 많아요. 5천원짜리 주식인데 시간에서 100만 주 이상이 깔려 있어요. 그럼 뭐예요? 내일 얘가 점 나올지도 몰라. 네. 테마주가 간다고요. 안 가는 게 아니라 내년 지방선거 앞두고 지금 막 벌써 부동산 관련 좀 움직이잖아요. 지금. 응? 저희 방에서 보이시죠? 11월 20일 아침 9시에 뭐 했어요? 사라고. 응? 강남 고속버스 터미널 재개발 수혜 주니까 사라고. 추천했어요. 지난주 언제? 네, 목요일날. 틀렸어요? 맞았어요? 맞았잖아요. 기억하고 있었던 거예요. 17년 전 얘기긴 한데 대성산업이 어디 거기 주유소에 있었는데 네. 확인해보니까 있더라고 아직도. 네. 주유소 하더라고 계속. 여러분들 혼자 하면 잘하실 수 있을 것 같죠. 예를 들어서 제가 무료 추천을 하진 않지만 여기서 추천을 했어요. 다음날 10% 떨어지면 여러분들 제 욕하고 다시는 제 채널 안 와요. 제 영상 안 본다고. 미쳤나봐 이런 걸 줘. 이러면서. 근데 요즘에 주식이 이렇게 가요. 근데 혼자 하실 수 있다고요? 응? 동양고속 있죠. 이날 매도세를 냈는데 시작하자마자 마이너스 20%까지 떨어졌다가 다시 27%까지 올라왔어요. 요즘에 난리를 쳐요. 근데 혼자서 매도할 수 있을 것 같으세요? 전문가가 하는 역할 중에 가장 중요한 역할이 뭔지 아세요? 종목 추천? 아니에요. 매도시키는 거예요. 매수시키는 건 쉬워요. 뭐가 어려워요? 매도시키는 거. 그게 제일 어려워요. 빨리 들어오세요. 테마주 가잖아. 이게 뭔지 아세요? 이게 에피타이저라니까요. 여러분들 일식집에
뭐 음식 잘하는 이제 일식집 그런 데 갔어요. 저도 그런 데 되게 좋아하는데 그 딱 들어가서 뭐 시키면 바로 그냥 그 본 메뉴가 나옵니까? 메인 메뉴가 나와요? 에피타이저부터 주잖아요. 어딜 가든. 얘네가 에피타이저라고요. 문재인 때 이랬다니까. 문재인 때도 이렇게 갔다니까요. 응? 뭐가 하나 나와서 분위기를 살짝 좋게 만들어줘요. 그 뒤에 메인 메뉴가 나옵니다. 응? 들어보세요. 이거 어떻게 하시려고 그래. 대성산업을 정확하게 찍어내잖아요. 응? 흔들어도 이것들이 미쳤나? 이러면서 가만히 있었죠. 오늘 아침에 라이브 방송할 때 회원들한테 그랬어요. 이거 제가 아무리 생각해도 이거 흔드는 거 맞는 거 같다. 안 샀으면 빨리 사라 그랬어요. 응? 사라고. 사시라고. 이게 맞는 거 같다. 그런 거 이제 라이브에서만 얘기할 수 있으니까. 문자로 그러니 어떻게 다 해. 저희 방에 들어오시면 매수 매도는 매수 문자가 다 나가요. 나갑니다 다. 네. 근데 상세한 설명은 라이브에서 하겠지. 그죠? 네. 동양고속은 왜 이날 다 털었냐면 역대급 대량거래가 터졌어요. 상장일에 보지도 못한 대량거래가 터져서 얘는 이제 안 건드려야 돼. 얘도 시간에서 9% 급등했거든요. 9%인가 8%인가? 상한가 조금 안 돼요. 나도 급등을 했는데 얘는 거래가 터졌기 때문에 뭐 초단타용으로는 칠지 모르겠지만 이건 아니지. 회원들한테 바닥에 있는 걸 드려야 되니까. 그래서 지금 수익이 내일 팔지 않겠습니까? 그죠? 네. 이거 팔면 또 뭐가 또 나올 거예요. 왜? 부동산 어디에 땅 가지고 있는 거 제가 그거 자신 있거든. 기업들이 어디에 땅 있고 건물 있고 이런 거 있죠? 네. 자신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성산업도 딱 바로 찾아오잖아. 남들 모를 때. 근데 이게 여기서 이렇게 흔들었던 이유가 뭐냐면 우리 방 회원들이 막 가서 막 비중을 질러서 그런 게 아니라 제가 이제 확인해 봤어요. 확인해 봤더니 어디 네이버 주식 카페 이런데 몇 군데 이게 정보가 흘려졌더라고 이게. 근데 보니까 댓글은 별로 없어. 어쨌든 약간 노출이 돼가지고 이쪽에서 흔든 것 같아요. 근데 우리는 안 털렸지. 네? 안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테마주도 올라가고 있는데 정확하게 제가 실력을 보여드리고 있잖아요. 그런 게 있어요. 전문가들도 이제 실력이 있는 사람이 있고 실력이 없는 사람들이 있는데 실력이 있는 사람도 뭐가 받쳐줘야지 실력을 보여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테마주가 이렇게 저렇게 움직이고 재료가 반영이 되고 이래야지 실력을 보여주지. 움직이지 않으면 실력을 못 보여줘요. 그러니까 바다에서 서핑하시는 분들 잘하시는 분들 많지 않습니까? 아니 파도가 쳐야 서핑 그 실력을 보여주지. 파도도 안 치는데 뭘 거기서 무슨 실력을 보여줘요. 파도가 오질 않는데 치질 않는데 맞지 않습니까? 그런 겁니다. 전문가가 실력을 보여줄 수 있는 언제예요? 네. 종목들이 본격적으로 움직이기 시작할 때예요. 이거 에피타이저라고요. 대형주 다 꺾이니까 테마주 가잖아요. 이제 확실하게 부동산 끼고 있는 기업들이 지금. 이거 다음에 또 새로운 게 나온다라고 보시면 돼요. 아셨죠? 지금 이제 현 정부는 내년 6월 달에 있는 지방선거를 앞두고 뭐 한다고요? 정부 지지율, 이재명 지지율, 민주당 지지율 관리를 많이 하려고 더 노력을 할 거란 말이에요. 정치인들이니까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뭐 하겠어요? 돈 풀겠지. 어디다가? 저희를 뽑아주시면 당신들 땅값 올라가요, 집값 올라가요, 뭐 이런 식으로 돈을 뿌리겠지. 그 대기업들이 이제 어쨌든 미국에 투자하기로 뭐 하는데 협조를 했으니까 정부에서 대기업한테도 뭘 해주겠죠. 뭘 해주겠어요. 대기업에서 하는 정책이나 대기업에서 이제 추진하는 그 산업들을 지원해주겠죠. 그게 뭐예요? 미래 신기술 먹거리 산업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미래 먹거리 신사업 이런 거. 그게 다 테마주예요. 그게 다 돈이라고. 근데 여기서 대부분의 개인들이 뭐 하고 있다고요? SK하이닉스 안 끝난 것 같은데 저거 조정인 것 같은데 사야 되는 거 아니야? 보니까 미국 대형주 잘 가던데 좀 떨어져도 또 올라가던데 저거 사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러고 앉아 있는 거예요. 환율 때문에 주식을 하면 안 될 것 같은데 이러고 앉아 있다니까. 뉴스가 뭐가 나오는 줄 아세요? 오늘 이제 지수가 좀 떨어져서 약간 브레이크가 잡히니까 이 쓰레기들이 뭐라고 그러냐, 기자들이. 한 달 전으로 돌아간 코스피 3,700선이면 과열이 완화됐다. 뭔 소리예요? 충분히 떨어졌으니까 저가 매수해라. 이 소리하고 앉아 있는 거야. 아니 그렇게 자신 있어요? 응? 저도 어디 가서 제 실력이 꿀리지 않는다라고 저도 제 자부심이 있는 사람인데 자존심도 있고
근데 저도 이렇게 말 함부로 안 해요. 3,700이면은 다 빠진 거예요? 뭐 어떻게 자신하는데? 응? 응? 환장하고서 진짜. 네? 계속 대형주의 개미들을 묶어놓고 있는 거라니까요. 그쪽에 돈이 안 벌려요. 어젯밤에 어떤 분이 저한테 막 뭘 물어보길래 그랬어요. 개미들이 가는 쪽으로 몰려가지 마라. 99% 손실 난다. 응? 그런 얘기를 해주고 막 그런다고. 전 종목 추천은 안 하지만 누가 주변에서 물어보면 그런 얘기는 해줘요. 물리지 말라고. 여러분들한테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들 보여드리죠? 테마주 이렇게 하니까 돈이 벌려 안 벌려? 벌리죠. 정확하게 딱딱딱 들어가잖아요. 이게 뭐예요? 실력도 실력인데 파도가 쳤기 때문에 그 파도를 탄 거예요. 파도가 계속 와요 안 와요? 계속 몰려온다니까. 이제 믿으시라니까요. 제가 최근에 시황 이렇게 잡아드려 틀린 거 있어요? 없잖아요. 그럼 뭐예요? 제가 잘 맞힌 뭐 실력이나 잘 맞힌 뭐 그런 부분도 좀 있겠죠. 그러나 정상적으로 시장이 진행되고 있다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막 미친 듯이 막 변칙적으로 하는데 그걸 제가 다 맞추는 게 아니에요. 정상적으로 진행이 돼야 된다고 시장을 보고서 이게 얘기를 좀 읽어드렸는데 그게 맞아 떨어지는 거예요. 뭐예요? 시장이 정상적으로 가고 있다. 대형주가 아니라 중소형주로. 왜? 유동성이 확 풀리니까. 유동성이 풀릴 때 이런 식으로 간단 말이에요. 개미들 딴 데다 다 밀어 넣어놓고 다 물리게 한 다음에 간다니까요. 그거 레퍼토리 그대로 지금 되는 거예요. 이게. 왜 안 믿으시냐고. 한 번 더 얘기해 드릴게요. 제 실력도 있어요. 제가 판단을 잘한 것도 있고, 그러나 그거는 시장 흐름이 정상적으로 진행됐을 때 얘기라고. 그러니까 자꾸 제가 맞히는 이유가 뭐예요? 시장이 엄청 좋아졌다고. 이제 많이 간다니까. 근데 개미들은 거꾸로 가고 있는 거꾸로. 좀 쉴게요. 내가 알아서 좀 팔아볼게요. 나중에 올게요. 확인하고 들어올게요. 딴 데 가라니까 우체국으로 가라니까. 그런 사람들 우체국 가라고 그러죠. 짜증내요. 안 간대. 그냥 가라고. 불안하면 우체국에 돈 넣어놓고 그냥 계속 거기서 살으라고. 싫대. 그럼 들어오라고. 고민 좀 해보겠대. 그냥 우체국 가라고. 그건 또 싫대. 뭐 그러고 앉아있어요. 그러면서 기회는 다 날리는 거예요. 무슨 기회? 돈 벌 수 있는 기회. 주식은 싸게 사서 비싸게 파는 거 아닙니까? 근데 뜸만 들이고 앉아있어. 무슨 뭐 주식으로 돈 벌려고 하시는 거지 무슨 공깃밥 만드십니까? 무슨 밥 만들어? 저거 뜸을 들여. 그죠? 네. 압력밥솥도 아니고 뜸만 들이는 거라 계속. 주식은요 뜸 들이면 다 놓쳐요. 살 때 사고 팔 때 팔면 돼. 그러니까 주식은 잘 들어가고 잘 나오기만 하면 돼요. 아시겠죠? 네. 얼마나 편해. 지금 개별주들 다 바닥에 있어서 손절가 걸 것도 없어요. 그냥 막 죽으면 돼. 대신에 테마가 형성이 됐다? 가서 탁 집는 거예요. 지금. 정확하게 대성산업을 집었잖아요. 대성산업이 오늘 거래가 쭉 터지길래 굉장히 좀 기뻤습니다. 아, 이제 이놈들 올리는구나. 지난주 금요일날 나가라고 털은 거구나. 그러면 시간 내에서 급등할 수 있겠네? 급등하잖아요. 아셨죠? 네. 들어오실 때 문자반도 좋아요. 종목은 라이브나 문자반이나 회비가 똑같습니다. 종목도 똑같고 문자 동일하게 나갑니다. 그래서 이제 투자 금액이 적거나 방송을 전혀 볼 수 없는 그런 뭐 직업을 가지셨다. 문자반으로 들어오시고 아니다. 나는 좀 배우고 싶고 좀 심리 좀 편하게 가고 싶다. 그러면 라이브로 들어오세요. 도움이 많이 되세요. 특히 혼자 하시는 분들. 아셨죠? 네. 뭐 회원가입 궁금한 거는 저기 어디에요? 저희 사이트 여기 유튜브에 보면 사이트 주소 있거든요. 거기 검색해서 들어오셔서 하시면 되고 잘 안 보인다 그러시면 메일 주소 남겨드릴 테니까 이쪽으로 네, 뭐 문의 주시면 제가 사이트 주소 따로 보내드릴게요. 저희 제가 일하는 사이트는 뭐 스팸이나 그런 거 아니에요. 네. 정식 허가받고 등록돼 있는 이제 그런 이제 증권 사이트니까 들어오셔서 편안하게 하시면 됩니다. 네. 자, 아무튼 시간이 다 됐네. 45분이에요. 제 뒤에 여기 또 무소TV 김 시장님 방송하시니까 그 테마주도 움직인 거 궁금하신 분들 들어가서 보시고요. 대형주에 얽매여 있지 말고 환율 급등하는 거 이런 거에 겁먹지 마시고요. 들어오세요. 지금은 수익 낼 수 있는 저력이에요. 앞으로 우리 회원들 수익 내는 거 매매일지 아마 쫙쫙 올라올 겁니다. 한번 지켜보세요. 아셨죠? 네. 자,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요. 내일 뵙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푹 주무시고 네, 내일 뵙죠. 네, 자 오늘도 아무튼 수고들 많이 하셨습니다.